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밀란과 유로파리그를 찾은 전술 리뷰를 진행하면서 해당 경기에서 나타난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면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 밀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 프리뷰에서 2차전에는 밀란의 주전 자원들이 다소 부상해서 복귀할 수 있다는 점, 산시로 원정에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이기고도 합산 스코어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서 다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밀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원정 득점을 내주고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차악에 가까운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치러졌는데요. 경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했던 쪽은 밀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밀란의 압박에 휩싸여 전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전방에서 공을 너무 쉽게 언납하면서 밀란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흐름을 내주었죠. 그나마 유나이티드가 두 번의 좋은 기회를 창출했기에 그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 결과로도 끌고 올 수 있었겠지만, 각각 맥과이어와 제임스가 놓치는 통에 일찍 승기를 잡는 데 실패하면서 과정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우선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예상 이상으로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핸더슨, 텔레스, 맥과이어, 바이, 완비사카의 선발은 예상되는 수순이었고, 최전방 공격진인 제임스, 브루노, 그린우드, 마샬의 선발 역시 부상 명단을 고려한다면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마티치와 맥토미니가 함께 기용되면서 소샤르 감독이 이번 경기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꽤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절대로 좋지 못한 방향이었죠. 한편 밀란은 주전 자원 중에 부상자가 워낙 많기에 스쿼드 뎁스에서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골문은 잔루이지 도나루마가 지켰고, 달롯, 토모리, 카에르, 칼라브리아가 예상대로 선발 출전, 캐시와 메이트가 중원을 지켰고, 그 앞을 크루니치, 디아즈, 살레마커스, 그리고 레앙이 출전했죠. 여기서 핵심적인 승부수는 3선에서 발생했는데요. 질라탄과 차라놀의 부재로 인해 밀란의 후방 빌드업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적 후의 경기력이 난조긴 해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나리가 기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경합 능력이 좋은 메이테가 기용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양팀 모두 차와 포가 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주전들의 누수는 밀란 쪽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기의 과정은 밀란이 이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좀 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난 유나이티드의 문제점은 기존의 핵심 자원 몇몇을 제외한다면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수행이 팀적으로 전혀 수행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은 조직력이 전혀 없는 모래성 혹은 오합지졸 같아 보였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 전술적인 포인트를 놓고 보면 피올리 감독은 질라탄의 공백으로 인한 빌드업 옵션의 약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전술 접근을 펼쳤습니다. 질라탄이 사라졌으니 후방에서 토나리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빠르고 과감하게 전방으로 공을 전개시키는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전방의 대형 접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앙의 뒤에 디아즈가 서는 4-2-3-1 형태로 포메이션을 구성했음에도 막상 경기에서 밀란은 디아즈를 레앙과 동일 선상에 자주 세우고 대신 좌우 윙포드를 안으로 좁혀서 육각형 대형을 만드는 전술 접근을 자주 취했는데요. 이런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중원의 수적 우위가 유지되면서 공중볼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세컨볼을 차지하는 확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길게 공을 전개시켜 놓으면 밀란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점유를 가져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밀란이 선수들의 기동성이 좋은 젊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좁혀진 대형을 활용하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밀란의 이러한 역동성은 이어졌는데요. 최전방에 2명의 선수를 넣으면서 유나이티드 백퍼시 빌드업 시스템이 앞쪽에 마티치나 맥토미니에게 볼을 전개하는 것을 막아세우는 데 성공했고, 측면으로 공이 돌아나가면 역동성을 살려서 빠르게 집중 압박을 전개하곤 했습니다. 결국 밀란은 전방에서의 육각 대응을 통해서 주도권을 유나이티드에게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빌드업 문제에 대한 약점을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죠.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하기에 유나이티드의 전술적인 공백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전방과 후방에서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전부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측면에 볼 운반이 가능한 쇼와 레시포드가 빠졌고, 후방에서 어찌되었건 볼을 전방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프레드 역시 로테이션 휴식을 부여받았죠. 그러다 보니 유나이티드는 밀란의 강한 압박에 대하여 후방의 자원들만으로 풀어나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공격진이 내려와서 도움을 줘야 했음에도
이들의 경기 조율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나머지 턴오버만 양산하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축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선수 단 한 명을 꼽자면 저는 그것이 마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마티치는 메이테나 캐시의 전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공을 빼내는 전개를 계속 선보여왔습니다. 밀란이 전방에 많은 숫자를 가담시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에 여기서 상대 뒷공간으로 공을 보낼 수 있다면 발빠른 공격진이 무언가 만들 수 있었겠지만 마티치는 그러한 플레이를 거의 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마티치의 이러한 플레이로 인해서 올라간 위치에서 공을 받아야 될 텔레스가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움직임을 자주 선보였고 제임스가 역시 따라 나오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볼이 전개되어도 텔레스나 제임스는 쇼나 레시포드처럼 독자적으로 상대를 돌파할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가장 근처의 조력자인 브루노를 한번 거쳐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측면으로 이동해 여기서 볼을 받고 다시 전방으로 전개하려고 시도할 때쯤이면 밀란은 수비 대응을 이미 복귀시킨 상태였고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은 그러거나 말거나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죠. 만약 마티치 자리에 프레드였다면 여기서 측면을 거쳐가는 불필요한 동작이 2단계 사라지면서 공격 전개가 조금 더 매끄럽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측면 자원들도 빠르게 공격에 가담하면서 밀란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나이티드는 브루노의 앞뒤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역할을 기대하며 로테이션 기용한 마티치가 제 역할을 거의 해내주지 못하면서 볼 전개의 핵심 자원들을 전부 선발 명단에서 뺀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티치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전방에서 이 역할을 펄스9처럼 움직이며 해줬어야 할 마샬 역시 채워둬야 할 공간을 비워둔 채 공을 피해 이리저리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죠. 다행히도 소샤라 감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아마드 디알로의 빠른 기용을 통해서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어떤 특이점도 만들어내지 못한 마샬을 빼는 대신 아마드를 측면에 기용하면서 그린우드가 톱 위치로 올라서도록 만들었고 아마드는 그린우드와 달리 터치라인 인근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반전 좁혀선 대응과 다르게 유나이티드가 공격 대응을 보다 넓게 펼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마드의 기용으로 인해 밀란은 캐시와 메이트를 조금 더 후방으로 복귀시켜 넓게 펼쳐선 수비에 중앙 공백을 메꾸는 선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경기장을 넓게 쓴 여파가 후방의 연결고리인 마티치의 자유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그 결과 전반 내내 후방에 가담하면서 후방의 똥 치우기에 전념하던 브루노가 마티치와 맥터미닉의 기초 전개를 맡기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이 다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드는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키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는 분명히 칭찬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1대1로 경기가 끝났던 것은 또 세트피스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본래 이번 경기 밀란의 득점자 카에르의 세트피스 상황 전담 마크맨은 마티치였습니다. 그런데 마티치가 카에르를 따라가는 사이에 상대 선수가 스크린하는 방식을 쓰면서 완전히 카에르를 놓치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 자유로워진 카에르의 프리헤더로 동점골을 내주게 되었죠. 이렇게 데인마크가 흐트러지는 순간에 대해서 지역 방어 인식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트피스 골을 먹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세트피스 전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골 직전 장면에 주변 수비수 쪽으로 잠깐 시선을 빼앗기며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던 핸더슨과 마찬가지로 경기 막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선수들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밀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유나이티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했고 더욱이 산시로 원정, 상대 주전 자원들의 복귀를 고려한다면 다득점 대승을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솔샤르 감독의 극과 극으로 가는 과도한 선수 기용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선수를 전부 빼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발 기용으로 경기 내내 문제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유나이티드는 밀란의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내주면서 1대1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2차전에선 질라탄과 차라놀루, 테오 등 상대 다수의 주전 자원들이 복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만만치 않은 강호 웨스트햄과 경기를 치른 후에 밀란과 다시 만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레스터, 브라이튼, 토트넘으로 이어지는 만만치 않은 일정을 앞두고 있죠. 지난 시티전에서 훌륭한 전술 접근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던 솔샤르는 다시금 전술 외적인 운영 이슈로 의문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탓을 할 것도 없이 명백히 솔샤르가 불러온 문제였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